전 세계에서도 사회 경제적 빈부격차가 뚜렷한 나라 태국에서 서민계층 출신의 리사가 태국도 아닌 한국에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건 한 기적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Do I want to go back there again? No. Really? No, thank you. Oh my I've God. been through a lot, yeah. 리사의 아버지는 그녀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리사의 어머니는 리사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남편과 헤어졌어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많지 않았던 작은 시골 마을 부리람은 리사와 리사의 엄마에게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리사의 엄마는 기회를 찾아 수도 방콕으로 갔습니다. 사실 리사의 이름이 처음부터 라리사 마노반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당시 엄마는 딸이 온전히 사랑받으며 살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받는 영혼이란 뜻을 가진 프란프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프리아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해맑은 아이로 자라났어요. 관광산업이 국가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태국에서 프리아의 엄마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호텔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며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했지만 엄마는 프리아를 생각하며 얼굴에 늘 미소를 가득 머금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늘 친절하게 대하던 프리아의 엄마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호텔의 셰프 마르코 브루시 와일러였습니다. 마르코는 스위스 출신의 스타 셰프였어요. 프리아의 엄마와 함께 일하며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마르코 셰프는 결국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프리아가 3살이 되던 해 셋은 한 가족이 되기로 합니다. 긍정적이고 해맑은 엄마를 쏙 빼닮아 너무나 예뻤던 3살 배기 프리아. 프리아의 새아빠가 된 마르코는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하나뿐인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직업이 셰프인 만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은 물론 방콕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국제학교 중 하나인 프라파문트리 스쿨에 딸을 보내주었죠. 그 학교는 태국어와 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국제학교로 1년 학비가 무려 19,500달러에 달했습니다. 최고급 사립 국제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영어, 수학, 과학 등을 공부하게 된 프리아는 학업에 엄청난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전역에 불어닥친 한류의 광풍에 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K-팝은 엄청난 유행이었죠. 프리아는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K-팝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됩니다. 학교 가는 길에도 K-팝을 흥얼흥얼, 쉬는 시간에도 K-팝을 흥얼흥얼, 학교 마치면 무조건 K-팝 노래를 들으며 TV 속 가수들의 춤을 따라하곤 했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보낸 사립학교에서 공부는커녕 웬 외국 노래에 빠진 딸을 본 프리아의 부모님. 그러나 그들은 딸을 걱정하기보단 우리 애가 음악에 재능이 있나? 하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유독 사람들 앞에 나서서 춤과 노래를 뽐내길 좋아했던 끼 많던 프리아. 어느 날 프리아는 청소년 댄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며 부모님을 졸라댔고 그저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걸 하길 바랬던 부모님은 위자쿨이라는 댄스 클럽에 프리아를 데려갑니다. 위자쿨 댄스 클럽에서 프리아는 품고 있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했어요. 담당 댄서 선생님은 훗날 리사가 된 프리아를 회상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눈을 뗄 수 없던 아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된 위자쿨 댄스 클럽에서 프리아는 훗날 같은 K-pop 아티스트가 된 뱀뱀도 만나게 됩니다. I was really short. Yes, I call her Nuna because she was so tall. Right now, even I'm taller, I still call her Nuna because I call her Nuna for like, I know, somehow it's just like, you snap your finger and it's like, oh, we already debuted. 춤뿐만 아니라 노래에도 재능이 뛰어났던 프리아는 태국의 노래 경연대회인 탑3 Good Morals of Thailand에 참가합니다. 결과는 첫 노래대회 참가에서 준우승. 자신이 좋아하는 춤과 노래를 하면서 무대를 경험하게 된 프리아는 조금씩 가수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어느새 프리아는 입버릇처럼 나 한국 가고 싶어. 나 한국에서 가수하고 싶어. 라고 말하게 되었죠. 말하는 대로 정말 되는 걸까요? 13살 프리아가 꿈을 키워가던 어느 날 태국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YG는 호주, 태국 등 각 나라를 돌면서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했는데요. 나라마다 합격자가 1명이거나 또는 단 1명도 없을 때도 있을 정도로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호주에서는 로제 1명만 합격할 정도였으니까요. 프리아가 YG 오디션? 나 한번 나가볼까? 고민하던 찰나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했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프리아의 어머니는 프리아의 손을 잡고 점을 보러 갔어요. 잘 됐나 보자.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뭐 궁금해서 왔어? 저 우리 애가 노래랑 춤을 좀 하는데 혹시 얘가 앞으로도 계속 이 길로 가도 괜찮을까요? 보자 부채 탁!
이름부터 바꿔. 네? 야는 이름 바꾸면 태국이고 한국이고 다 씹어먹을 수 있다 그러신다. 이름 안 바꾸면 그냥 태국에서 좀 애나 스타 되는 기고, 이름 바꾸면 글로벌로 간다 그래. 글로벌로 당장 바꿀게요.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어머 어떡해.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칭송 받는 자 랄리사 너 바꾸라 그러신다. 랄리사? 그렇게 엄마 손잡고 간 점집에서 이름을 바꾸게 된 프리아, 아니 랄리사는 드디어 고대했던 YG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노래가 나오고 조금씩 비트에 몸을 맡기던 리사는 끼를 표현하다 못해 분출하며 당당하게 무대 밖으로 점프까지 했어요. 심사위원 얼굴 앞에서 내가 바로 랄리사다를 시전했던 것이었죠. 심사위원들은 리사의 자신감과 포스에 감탄했고, 태국 전역에서 몰려든 4,000명의 오디션 참가자 중 리사는 유일하게 합격 목걸이를 받습니다. 그렇게 13살의 나이에 한국으로 오게 된 리사.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감당해야 했던 한국 생활은 어린 리사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외에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던 리사에게 갑작스러운 한국에서의 생활은 막막하기만 했죠. เราต้องสู้กับเขาแหละเราต้องสู้กับเขาให้ถึงที่สุดดูสิว่า내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혹독하기로 유명한 YG의 연습생 트레이닝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스케줄로 그야말로 스파르타 중에 스파르타식이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 쭈뼛쭈뼛 눈치만 보고 있던 리사에게 갑자기 영어로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Hi, I'm Jenny. What's your name? 당시 연습생들 중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제니였죠.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리사가 처음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제니. 밥은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부터 잠은 어디서 자는지, 휴대폰은 어떻게 개통하는지까지 제니는 리사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었어요. 제니와 영어로 이야기하며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던 리사. 그러던 어느 날 리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Experience, yeah. But it's hard. 야, 너네 앞으로 리사한테 영어로 얘기하지 마. 무조건 한국어로만 얘기해. 안 그러면 애 한국어 실력 안 는다. 아니, 이제 겨우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어를 쓰지 말라니. 리사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제가 리사였으면 바로 울었음. 정확하게 어떤 가수를 되고 싶은지 목적을 잃은 것 같아요. คิดว่าตัวเองจะได้ก็คือตอนแรกก็คือแบบ 막막해하고 있던 리사에게 어느 날 리사 안녕 하는 해맑은 인사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 나는 지수야. 헐륜가스 먹었더니 이렇게 됐지. I'm no English, no Thai, you don't know Korean. 내가 티처 한국어 가르쳐줄게. 서로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리사에게 다가와준 따뜻한 또 한 사람, 바로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리사 곁에 있으면서 어려운 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덕분에 리사는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춤 실력을 선보이며 한국에서의 연습생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갔어요. 나중엔 자신처럼 가족들과 떨어져 한국으로 혼자 온 로제의 적응을 리사가 도와주기도 했죠. I was like, I am going to become like Lisa. Because Lisa was like the dancer. She was at the top. 리사를 보면 멤버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춤추기 위해 태어난 듯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리사의 재능과 실력은 연습생들 사이에서도 빛이 났어요. 5년 3개월의 길고 긴 연습생활, 총 63번의 월말평가를 치른 리사는 연습생 중 유일하게 춤과 노래, 인성 등 모든 항목에서 최종 A를 받으며 데뷔평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지수, 제니, 로제와 함께 블랙핑크라는 이름으로 데뷔하죠. 블랙핑크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는 제가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다들 너무 잘 아시죠. 또 얘기하면 입이 아파 입이. 그래도 아예 얘기 안 하면 서운하니까 그냥 한국 최초, 세계 최초 기록 갈아치운 것만 쭈르륵 이야기해볼게요. 데뷔하자마자 2주 만에 음악방송 1위. 그해 시상식에서 상이란 상은 다 휩쓸더니 뮤직비디오 공개했다 하면 억대 조회수. 뚜두두두가 22억 뷰, 킬디슬럽 20억 뷰, 붐바야 17억 뷰, 전 세계 아티스트 중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K-팝 셀럽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다 블랙핑크 멤버들. 그 중에서 1위는 단연 리사! 모든 멤버가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빅토리아 시크릿 오프닝 무대와 오스카 시상식 축하 공연을 펼치는 멤버는 바로 랄리사! YG에서 최초로 데뷔한 외국인 멤버인 리사는 블랙핑크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한 성공을 거두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뷔 이후 성공 가도를 달리던 리사에게 어느 날 살해 협박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란 사실만으로 리사의 외모와 국적을 비하하던 악플러들.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면 컴백 무대에서 리사를 향해 총을 쏘겠다는 협박 내용이 등장했던 것이었죠. 협박범은 자신은 이미 총을 소지하고 있고 리사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녀를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 SNS에 글을 게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을 접한 리사의 팬들은 한국과 태국 대사관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에 해당 사실을 즉각 알렸고 회사는 리사의 경우를 대폭 강화했죠. 정말 다행히 모두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리사는 자신이 항상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더 나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위해 자신이 나온 영상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읽어본다는 리사. 최선을 다해 만든 결과물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 피드백을 받고자 댓글을 읽지만 가끔은 심한 악플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기도 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될 정도로 it gets me 라는 표현을 사용한 리사. 하지만 곧 그들은 나를 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역시 알지 못한다며 악플러들을 의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리사의 모습을 인터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뭐 알겠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의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급 진지 선생님 모두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악플 달지 말자. 우리 리사한테 악플 달지 마라. 블랙핑크라는 그룹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리사는 뒤이어 2개의 솔로곡을 발표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마음껏 터뜨립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노래 랄리사에는 태국에서 한국 거쳐 여기까지 When for the Throat 이란 가사를 담았는데요. 자신의 아이덴티티인 태국의 문화를 담은 의상을 입고 고국에서부터 한국을 거쳐 월드스타가 되기까지 When for the Throat, 즉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 팬들에게까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 노래는 리사의 두 번째 솔로곡 머니의 메가 히트를 이끌었고 올타임 레전드가 되는 것이 리사에게는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 되었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팬덤을 가진 슈퍼스타 라리사. 차를 좋아해서 원하는 슈퍼카가 있다면 신용카드 일시불로 계산을 할 정도의 재력까지 얻었지만 그만큼 감당해야 하는 검은색 분홍빛 왕관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แต่หนูรู้สึกว่าเขาไม่รู้หรอกเขาไม่รู้หรอกว่ามันหนักมันเครียดมันมีความกดดันคือมันหลายอย่างมากๆอะค่ะ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최근에서야 밝혀진 사생팬의 끔찍한 스토킹까지. 어느 날 공항에서 인사했던 팬이 집까지 따라온 것을 본 리사는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보고 싶다면 팬미팅이나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자 집으로 찾아오는 것은 불편하다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사생팬은 밤새 리사의 집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혼자 집에서 쉬던 중 집 밖에 아직도 사생팬이 있는 것을 본 리사는 다시금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했어요. 심지어 그 사생팬은 리사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뒤따라 그 택시를 타려고 다리를 들이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스토킹은 리사의 한국 집뿐만 아니라 LA 집 주변에서도 계속되었어요. 미친 진짜. 너무 무서웠겠다. 처음 겪는 일이라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도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한 리사. 내 집 앞을 내가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삶이라니. 새콤달콤 사 먹고 싶을 때 편의점도 마음대로 못 간다니. 너무 힘들겠다. 걸그룹에게는 존폐의 기로라고도 불리는 데뷔 후 마에 7년이 되어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했을 때는 YG의 주가마저 휘청거릴 정도였는데요. 블랙핑크 멤버들 모두 그룹 활동은 YG에서 블랙핑크로 계속하되 개인 활동은 각자의 소속사에서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어요. 리사 역시 자신의 기획사 라우드를 설립해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엄청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콜라보 라인업이 아주 그냥 후덜덜해요. 본업이 진짜 너무 좋음. If you try just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재벌 그룹 LVMH의 가문 2세와 리사의 열애설 역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며 조카가 프랑스어밖에 못해서 조카랑 이야기하려면 프랑스어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조카? 뭐임? 리사 이미 결혼한 거임? 뭐야? 재벌가 사모님 되는 거 아니야? 뭐야? 했는데 리사가 재벌가 사모님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아르노가 리사 매니저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망봉. 이번 영상 만들면서 저는 리사님의 팬이 되었어요. 여러분 리사 진짜 슈퍼스타예요. 인터뷰에서 한 멘트 하나도 얼마나 다 띵언인지 마인드가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리사가 최근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미래를 몰라야 묵묵히 열심히 할 수 있다. 와, 나 앞으로 잘 될지 이거 신점이나 사주 보러 갈까 말까 내가 고민했었는데 리사님이 띵언으로 한 방에 해결해주신 미래를 몰라야 묵묵히 열심히 할 수 있다. 저 지슛 미래는 모른 채 내 미래를 그려가며 묵묵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여러 인터뷰에서 리사가 정말 많이 한 말인데요. Believe in yourself. 자신을 믿어라. พูดกับเขาว่าต้องเชื่อมั่นในตัวเอง อย่าไปฟังเราต้องเชื่อมั่นในตัวเองแล้วเราทำได้อยู่แล้วค่ะ 나 자신을 어떻게 믿지? 나는 나를 믿고 있나 싶었는데 기자님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리사한테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물었대요. 그랬더니 리사가 그럼요. 하지만 계속 혼자서 밀고 나가기는 무척 어려워요. 같이 일하는 스태프, 가족, 친구들이 리사는 할 수 있다고 믿어줘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믿기 어려울 때 나를 믿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미래를 몰라도 같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늘 믿고 응원해주시는 저희 소중한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